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승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해설방송 위인의 허찬지입니다. 이성일입니다. 자, 2016년 4월 24일 일요일 위인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방송에서도 약간 언급을 해드렸죠. 지금 뭐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제 와서 이제 토요일날 제가 얘기했다시피 조교사 그 조교 정지권이 왜 이제 이렇게 뒤늦게 터졌냐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지금 한국 마사회가 우리나라 경마가 7월 달부터 파트 2에 승격이 돼요. 파트 2에 승격이 되는데 파트 2에 승격이 되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일파만파 사건들이 벌어지면은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문제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일들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죄를 졌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죄가 없다면은 당연히 다시 마방을 또 꾸려나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거야 뭐 항상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건?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법원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기면 기인 거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다시들 돌아오길 바래요. 죄가 없기를. 근데 이게 만약에 죄가 있어서 마방이 해체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게 일파말파 벌어지면은 그동안 경마팬들이 다쳤던 마음들은 수습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고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인데 뭐 이성일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잘 되길 바라고 있겠죠? 예, 후배들이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잘 돼서 저 같은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그런 민감한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실시된 부분이 아닌 걸 가지고 거론해봐야 나중에 그분들이 또 죄가 없이 나오시면은 제가 죄가 걸려요. 없는 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훼손 같은 게 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함구를 하고 심증만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지가 안 당하고 암암리에 몰래 더 잘못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게 마방을 맡고 있는 수장이든 아니면 기수든 관리인이든 누구든 간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얼른 정신 차리고 바로 제 생활로 돌아와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일요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갈 길이 멀어요. 경마도 어렵고 월말 가까워지니까. 자, 일경주 1200 국 6등급 마필드 12대 접전 구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저는 6번마 쏘아라 천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철 기수가 이번 경주에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에도 이준철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근데 외곽번호에서 좀 작전 실패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마필 관심 있게 봐달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탄력을 보이고 지난번보다 힘이 더 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하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승부를 걸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이제 승부를 걸었는데 말을 타다가 보면은 승부가 걸렸는데 전개 갖고 오서 못 들은 경우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대로 끌어주지 못할 때도 많은가요? 예, 그런 경우가 좀 훨씬 더 많죠. 솔직히 이거 혼자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거 지난번에 5마리 밖으로 동을 놨다고 저는 표시를 해놨는데 좀 많이 좀 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경마가 어려운 겁니다. 인기마이 기승에서 들어오려고 열심히 타다가 심소모에서 못 들어오면은 경마팬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또 마방에서도 욕 바가지로 먹고
심하면은 또 뺐다는 얘기까지 들을 수도 있는 게 되는 거고. 또 창고수 타면은 또 창고 타서 못 오면은 저게 좀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좀 덜 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예요, 사실상. 네, 여러 가지입니다. 그거야 탄 사람하고 지시 내린 사람만이 더 잘 알겠습니다. 자, 일경주 아까 수아라 전화가 얘기했고 라오나모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난번 경주 때 이 말이 안에서 게이트 안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러면은 말을 이 게이트 밖으로 빼고 나와서 말이 좀 어디 안 좋은 데가 있나 없나 확인도 해보고 수의사를 불러서 좀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집어넣고 띄워야 되는 게 정상인데 주저앉은 말을 바로 세워서 바로 출발을 시킨 경우가 있었나요, 예전에도? 그거는 좀 극히 드문 일인데 좀 바빴는가 본데요. 아무리 바빠도 또 이 말이 그 당시에 인기가 거의 1, 2위권에 팔렸던 말이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주 요원들이. 물론 부산에서도 그렇고 제주에서도 그러는데 벌어지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발주 안에서 그렇게 주저앉은 통닭이 된 말들을 그대로 발주를 시킨다는 거는 진짜 있어서도 안 되고 해도 안 될 일들. 그럼으로 인해서 인기마가 몰락되는 사건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사건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 마방에서도 급본 신청하고 하고 외곽에서 아주 급본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보다 출발만 잘 된다면은 능력 발휘가 돼주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경주 갑니다. 1300m 6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전장 제가 노리는 말이 한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칼을 한번 휘둘러야 되겠습니다. 준메인으로. 자, 이성희님. 예, 저는 4번마 성파스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부민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또 제가 볼 때는 요마필 걸음만 재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마필 관심 있게 봐달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는 제가 칼을 뽑은 이유는요.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파스타도 22전 동안 지금 2착을 한 번도 못했네요. 그리고 나머지 말들도 2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들의 완전 똥말들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파스타는 제 막권 하나는 있습니다. 막권 하나. 성파스타가 머리가 아니고 성파스타를 갈 수 있는 막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파스타는 막권 한 자리는 제가 지난번 뛴 것도 있고 투침도 있고 그래서 한 자리는 늘 건데 4번을 놓고 갈 경주가 아닙니다. 저한테 허찬진의 복제에 딱 걸려있고 승부 의제 딱 걸려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놓고 배당까지 노려볼 준메인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1300m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예요. 예, 저는 8번마 대보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맞아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서 말도 더 지난번보다 탄력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계속 상승세의 마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 이번 경주 전도경 교수가 최선을 다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잘 뛰었던 애들이 몇 두가 있어요. 입상을 한 말들이 해피투데이, 그 다음에 승리엔젤, 대보배 이렇게 애들 3마리가 입상권에 근접했던 마필인데 그 중에 힘한 배를 제일 잘하고 가장 잘 뛰었던 놈은 4번 해피투데이예요. 승리엔젤도 물론 잘 뛰었습니다만 근데 평가를 하면은 4보다는 6을 4는 전개가 잘 풀려서 잘 뛴 거고 승리엔젤은 말이 좋아져서 잘 뛴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주면 6쪽에 점수를 더 주는 겁니다. 4보다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보배랑 뛰었던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라고 칠 경우 외곽에 있는 딕시 스마일도 대보배랑 같이 연결한다면은 이마신권 내 전력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자, 4경주 갑니다. 1400m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저는 6번 나온나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또 문세영 기수가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들인 모습이었고 또 탄력도 상당히 좋아져서 강하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경주가 역시 이번 5등급 경주 1400경주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레이스는 발빠르게 3번 쿼드리가라는 말 정도가 끌고 나갈 텐데 이게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벅차요. 그래서 선입군단들보다도 선입 이후에 선군단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올 텐데 나온 나라에 뭐 선입이 되니까 가능하고 저는 이게 눈에 보이는 말보다는 눈에 보이는 말 중에서는 지난번 날라왔던 미스터 탱크가 눈에 보이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때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뽀롱이 나버렸어요. 그때 배당으로 때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걸음은 다 들통냈기 때문에 한 번 더 잠수를 타느냐 때리느냐 그거는 김대근 조교사하고 이준철 기수가 알 텐데. 저는 요마필 계속 잘생겨가지고 추천했는데 뛸 듯 말 듯 계속 안 뛰고 있었는데 3창을 오더라고요. 지난번에는요. 하여튼 걸음이 뽀록 나 있는 애는 미스터 탱크가 되겠고요. 걸음이 들통 안 난 고배당마 한두를 소개하겠습니다. 7번 퀸주인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김옥선 기수가 기승했던 12월 달 경주,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기승했던 김혜선 기수가 기승했던 경주를 보면 1분 29초 대 기록들을 보이면서 거의 착차 없는 말머리로 6, 7차게 갔다 옵니다. 그리고 3월 5일 날 경주에서는 완전히 바닥을 쓸어버려요. 그래서 넌 걸렸다. 다음에 나오면 넌 걸렸다. 그리고 제가 이 비수를 딱 숨기고 있는 말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디 경주에 나갔나 보십시오. 나가서는 안 될 경주, 출마 투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경주에 1군마들과 국내산 5군이 1군마 경주에 출마 투표를 해서 거기서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장렬하게 꼴찌를 오고 말죠. 뭐 그거야 뭐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꼴찌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2월 달이나 1월 달 경주 정도만 타주면은 경쟁력은 보인다. 그래서 고배당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말이죠. 저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고배당마를 소개해드릴 때 그 고배당마에 대한 사연, 그런 사연들이 어느 정도 묻어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부산 1경주 1000m 국 5등급 핸디캡 8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의원님. 예, 저는 안쪽에 1번마 시크릿 노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마필 지난번 경기에서 스타트가 살짝 늦고 2착으로 왔는데 정무간 저는 무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경주 또 1번을 달았습니다. 스타트만 잘 나온다면 편안하게 선행 가가지고 뺑 돌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머리를 못 쳐서 좀 열이 받았나 봐요. 출주 주기를 굉장히 빠르게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교는 강한 조교보다는 컨디션만 맞추는 조교. 왜냐면 지난번에 그렇게 무리했고, 이번에 무리 안 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하셨고요. 직전에 바닥을 쓸면 안 되는 말이 또 한 마리가 여기 나오고 있죠. 7번 쇼트 스톱이 되겠습니다. 용우가 기승을 했는데, 그 당시는 1400경주였고, 1400경주에서는 아직 마방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29일 날은 또 부중이 또 57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들이 이 말의 승부 의지를 꺾지 않았냐라는 판단이고요. 이번엔 다시 부드럽게 뛸 수 있는 1000m 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쇼트 스톱의 강공을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부산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 갑니다. 1000m 혼합 4등급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안쪽에 있는 1번마 비오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선행형의 마필로서 아주 발걸음이 굉장히 빠른 마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필 선행 가는 거 보고 13초 3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빠른 말이 있나 싶었었는데 계속 선행을 빠르게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1000m 1번 제 번호를 제 거리를 만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너무 더디게 갑니다. 지금 2000승을 앞에 두고 지금 마사회 박태종 기수 얼굴을 플랜카드를 엄청나게 크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또 방송 편집에서는 마이너스 4 빨리빨리 나가기 기대하고 있는데 우승만 하려고 그러면은 조성권이한테 따이고 우승만 하려고 그러면은 임규현이가 와서 따고 물론 좋아요. 그거 봐주면서 우승하면은 박태종 기수 체면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봐주면서 2000승 했다는 소리 들으면 창피할 거고요. 그러니까 딸 만큼 따십시오. 다른 기수들이. 박태준 기수가 떳떳하게 우승을 하게끔. 피오바람은 지난번에 약간 좀 거리도 안 맞았고 부중도 안 맞았고 레이스도 무리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번에 1000m
본인이 알아서 힘안배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말들 중에는 이제 뭐 팔리는 말이 5번 파인투데이하고 마이더스 로드가 팔리겠죠. 두 마리가.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승군한 말보다는 원군에 있는 말을 저는 평가를 높게 해줘요. 마이더스 로드도 앞으로 엄청나게 뛸 수 있는 전력이면 틀림없고 지난번에도 잘 뛰었고 제가 관리만이다만 파인투데이가 솔로가 뛰었던 경주 편성이 훨씬 더 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투데이를 좀 신경을 좀 써주겠고요. 고배당만 한두만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여준 걸음으로는 개바닥을 쓸었기 때문에 안 팔릴 마필이에요. 근데 앞으로 장래성이라든지 또 마방 특성상 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7번 골든 구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아스타란 마필하고 작년도 8월 14일 날 2차적으로 주행검사 통과한 이후에 9월달, 12월달 계속 타임이 엄청나게 길게끔 가져가면서 경주를 했고 지난번에도 오랜만에 나와서 역시 경쟁력 전혀 없는 말머리를 했는데 뭔가 좀 냄새가 좀 나요. 냄새 난다고 다 고배당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만 항상 그런 조짐이 보인 다음에 또 쫓아가면 배당이 먹을 게 없잖아요. 조짐이 보이기 전에 쫓아가야 배당이 먹을 게 있지. 남들보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야 먹을 게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금요일 방송에서는 고배당말을 잘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예. 엘리샤. 그리고 서울 방송에서도 역시 고배당 999 막건이 터졌던 예신노브에 대해서 남들보다 미리 발빠르게 경마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남들하고 똑같이 볼 때는 타임은 늦어요. 먹을 배당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가야 됩니다. 부산 이경주인가요? 예. 거리 13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일본 북벌시대가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 찍는 시간이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이미 공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북벌시대는 취소가 됐기 때문에 12의 접전 구도를 펼쳐집니다. 자, 위원님. 예, 저는 안쪽에 있는 4번 영웅일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그동안에 뛴 전적은 별로 없지만 선행형의 마필로서 1300m 선행감 뺑돌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말 강하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뭐 편성 자체가 센 말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지난번에 1600 경주로 앞에 선입에 붙여봤다가 이쿠야스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지난번에 일단 앞에 갔던 내용은 있기 때문에 가능성 정도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외산 마필들이 편성이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데뷔 전부터 단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에 대해서. 근데 휴양을 갔다 재검을 받아서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말 한두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말 이름도 호빵이에요. 호빵. 겨울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거나 가보명운, 캐피털 강자 이런 말들하고 주행검사를 받는데 그 캐피털 강자는 이 주행검사를 받은 이후에 바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그 말보다 저는 호빵의 걸음이 훨씬 더 좋게 봤기 때문에 캐피털 강자가 입상을 하는데 호빵도 입상 못할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 조창욱 기수 요즘 안 들어온 지도 꽤 됐습니다. 들어올 타임만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걸음 변화온 호빵에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 허찬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6경주는 이성일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걸음만 잰 모습이었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발걸음 보이고 있고 또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을 가지고 강하게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부산 상경주 갑니다. 1400m, 그 5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9번 마리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이번에는 박근만 기수가 아주 강하게 공들이는 모습이었고 지난번 경주에서도 또 걸음만 또 쟀다라는 생각에 이번 경주에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마명대로 아리까리해요. 정말 이 말은. 왜냐면 작전마죠. 작전마라는 게 뭐냐면은 쉬었다가 안 팔릴 때 그냥 승부 거는 이런 작전마들이 많습니다. 물론 능력이 좋으면 빨리빨리 치고 1군 가겠죠. 그죠?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밑에 분에서 작전들 펼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해서 깨졌어요.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려고. 자, 지난번에는 선행을 못 나갔어요. 외곽 게이트에서. 이번에 선행을 성공할 수 있는 말이 5번 댄싱캣이겠는데, 이 19조 말이 앞에 나가면은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루즈해져요. 그리고 19조 말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또 생기고, 능력이 좀 덜 된다라고 생각해도 다른 말에 기승한 기수애들이 화이팅이 없으니까 약간 능력이 없어도 가서 버티고. 근데 이 댄싱캣 같은 경우는 이미 1300경주까지 버텨왔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유현명 기수의 안장에 앞에 갈 수 있다면은 역시 신경을 좀 써야 될 그런 마필이라고 판단해서 댄싱캣 추천을 드립니다. 7경주로 갑니다. 1200m 꼭 4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저는 2번만 스위프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좀 5kg 플러스가 돼가지고 약간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입형의 마필로서 이번 경주 앞에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앞에 못 가도 두세 번째는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추천드립니다. 요즘 레이팅 시스템이 부담 중량이 많은데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말로 평가가 되는 놈들은 부러지고 부담 중량이 높아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생각하면 들어옵니다. 요즘 그 레이팅의 함정이 그래요. 아주 심오한 함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스위트로피가 후자권이 되는 거예요. 부담 중량은 지난번보다 5kg가 많은데 여기서 되겠어? 이렇게 애들 생각할 때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스위트로피는 저도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안쪽에 일본 KT스타라든지 티즈킹, 스위프트로피 이런 말들이 다 부딪혀요. 선행들이 다 부딪히는데 일도 지난번에 뭐 좀 압박을 받으니까 그렇고 일사가 어차피 지금 압박을 안 할 수도 없는 구도가 되겠고 지금 그래서 손살거치는 또 모래 맞으면 안 뛰고 희한한 말이에요. 이 손살거치는 모래만 맞으면 퍼져버립니다. 뒤로.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씩 날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라운트로이도 뭐 이렇게 확연히 믿은가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인기 말들이 다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한 발 쓸 수 있는 전력들 안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겠는데 우선 약간 8일말 중에서는 뒤에서 날라올 7번 뉴 빅토리란 마필이 좀 신경이 쓰이고요. 안 팔릴 말 가운데서는 재검을 잘 받았는데 바닥 성적을 냈던 일렉스터 이런 말들이 좀 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2016년 4월 24일) 일요일 부산 4경주입니다. 거리 1400, 국 3등급 핸디캡 12대의 접전 구도. 당근어찬이 준비한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입상을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칼을 갈고 나오는 마필을 포인트를 맞춰서 공략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배당 막권의 한탕을 위해서 아주 절실하게 준비한 그런 막권입니다. 2주 동안 공들이는 모습을 정확히 제가 직접 관찰을 했고 여기에 승부 의지까지 높은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배당 한방 막권의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마필 딱 한두만 엮어서 공략을 들어갑니다. 환수가 나올 수 있는 막권으로 부산 메인 승부 경주 제대로 한탕을 찍을 테니까 준비된 말로 한고라들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국 4등급 핸디캡 8두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위원님. 예, 1번 가이아 썬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어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선행형의 마필로서 아주 이번 경주 준비하는 과정에서 탄력도 상당히 좋고 또 힘도 더 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1번 무조건 또 선행 갈 수도 있는 번호라서 강하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선행을 안 갈 거예요. 지난번에는 상대가 약해서 선행을 갔고 이번에는 그냥 참고 탈 겁니다. 참고 타도 능력이 되니까 네.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뭐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네, 이런 말을 가지고 뭐 지난번 공백 이후에 나와서 1월 30일 날 바닥 이런 게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생각지도 않았던 컨디션의 바닥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언제 그러냐 식으로 해서 다시 들어오는 정상 주기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경주 그런 경주가 되겠죠. 부담 중량 게이트 말 능력 뭐 하자 걸 거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승부를 맡고 있는 6번 동천의 가이도 얘도 뭐 무지막지한 놈이에요. 사실상 12월달 경주 이후에
거의 3개월의 공백을 갖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종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들어왔던 걸음, 그것도 또 문세영 기수 상당히 또 평가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또 그래서 1-6이 능력이나 전개상 센데 문제는 이 두 마리가 모두 승군전을 갖고 있는다는 점, 그 점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깰 수 있는 대안이 있나 봤더니 필승예차는 좀 능력이 그렇고 날개야도 그렇고 슈퍼레전드도 그렇고 노돈 호재도 그렇고 천상 앞에서 일낼 수 있는 3번 황금열쇠라든지 지난번에 약간 변화온 2번 금강제국 정도인데 1번, 6번의 당일날 배당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치가 있는 배당이냐 없는 배당이냐에 따라서 삼복 활용도라든지 승식 활용도를 써야 될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 갑니다. 거리 1800m, 꼭 4등급 핸디캡 8개 접전 구도입니다. 예, 저는 8번마 금포 미라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맞아서 아주 강구보를 하면서 탄력이 좀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아주 상당히 끝걸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2착을 들어왔는데 요마필 보여줄 걸음이 저는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경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5경주, 부산 5경주도 상당히 좀 난해한 경주 편성이에요. 왜냐하면 1800을 하다 보니까, 1800을 쓰다 보니까 거리에 대한 부담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돼요. 왜냐하면 지금 인기마로 팔릴 시선 포착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스틸더 쇼와이도 지난번에 앞에 나가서 약간 좀 모자란 부분을 보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으로 볼 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 1월 31일 날 경주 때는 머리 승부를 걸었다가 지난번에 의지가 없이 뛰었던 말이 저는 3번 해피사운드가 그렇게 뛰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지난번에 금포미라클이나 신사에게 신하한테 졌습니다만 부산경마는 뭐 20마신 30마신 졌다가도 거꾸로 10마신씩 이기는 게 부산경마이기 때문에 해피사운드에 강공을 한번 그래도 1600을 두 탕이나 뛰어봤던 놈이고 두 번 다 먹어봤던 놈이기 때문에 3번에 좀 신경을 좀 쓰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기말들은 불안 요소가 그렇게 있어요. 부담 중량도 그렇고 거리에 대한 그런 것도 느낌도 그렇고 그래서 고배당마 8마리입니다만 5번 테리우스가 이게 자꾸 걸려요. 왜냐면은 컨디션이 자꾸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말이 되기 때문에 예전 시선포착도 11월달 경주 때 호미권에 있다가 이겼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자, 구경주로 갑니다. 서울 1700m 국 5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저는 5번 투어 마이더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현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발걸음 좋은 모습 보였고 또 전개상도 좀 유리한 마필이 아닌가 싶어서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편성이 똥편성이에요. 오늘 이런 편성들이 많습니다. 편성 자체가 완전히 그냥 난잡한 편성으로 만들어서 진짜 한 마리 인기마 잡아놓으면은 뒤에 말들은 거의 능력들이 다 비슷한 말들끼리 붙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은 투어 마이더스를 능력상으로 얘기하셨으니까 가능하고 전개 상황으로는 지상비행이 유리해 보여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뭐 혼자 뛰나요? 네? 혼자 뛰나요? 제가 볼 때 앞에 나가서 뛴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게 페이스 안배를 완전히 극대화해서 자기 페이스로 늘어뜨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편성으로 볼 때는 그래서 투어 마이더스는 인정이 가고 지상비행 쪽으로 얼렁 선행이라고 해서 손잡아주긴 싫고 냄새나는 놈들을 좀 골라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 안 가고 있는 애는 롤링스타고요. 그 다음에 3차 퐁당에서 바닥을 쓸지 말아야 될 말은 포지파크가 바닥을 쓸어놨고 그래서 이런 수상한 애들 지상비행이 어느 정도 팔리느냐 봐서 지상비행이 많이 팔리면은 저는 지상비행을 안 데리고 가고 싶어요. 먹을 게 있으면은 주로 봐서 데리고 가고 싶고 그 정도의 평가를 해줄 뿐입니다. 자, 부산 6경주 갑니다. 2000m 1부 핸디캡 8개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6번마 해발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필은 대상 경주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 다 뛴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이즈도 한 사이즈 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경주에서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59회 과중한 핸디를 받았습니다만 뭐 편성은 그동안 뛰었던 편성보다는 당연히 내려왔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 경주 때는 작전에 들어갔었어요. 해봐봐. 같이 나왔던 금포스카이 쪽에 마방 승부가 걸리는 바람에 금포스카이가 앞에 가서 승부를 걸다 보니까 해봐는 그냥 뒷짐을 지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같이 출전하는 말도 없고 상금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해봐의 강공을 기대해야 되겠고요. 뭐 골리앗 마리는 지금 핸디에서도 알다시피 51회 핸디면은 지난번 편성보다는 이번 편성이 세졌다는 이유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마린 쪽은 좀 안 보고 싶고 오히려 해바랑 같이 뛰었던 천지불패하고 비바이스 중에서 짝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두 마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천지불패하고 비바이스가 엄격히 따지면은 한 반마신 정도의 능력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다면은 승부 의지에 따라서 틀려질 텐데 아무래도 안쪽에 1번 천지불패 쪽의 전개가 편하게 그려질 것 같아서 18 순서로 신경을 쓰시면 될 거예요. (2016년 4월 24일) 일요일 서울 식경주입니다. 거리 1800 2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독. 지난주 토요일 화천진의 메인 승부경주 식경주 22.2배 복숭식만 코로 졌습니다. 같이 하신 경마팬 여러분들 눈물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깝기도 하겠고 일요일 메인 승부 식경주 복숭식만 10배가 넘는 한방의 막건 인기 종합주 올머리가 부러지면서 1-3차기 됐습니다. 그 한을 그 두 경주 식경주의 한을 서울 일요일 식경주에서 말끔히 해소해드릴 테니까 같이 동참하셔서 화천진의 일요일 메인 승부에 같이 동참하셔서 후반부 상황을 내도록 하고 같이 파이팅을 해서 이기도록 하고 승리를 외치면서 마지막 경마까지 마치고 경마장을 나가죠. 자, 라스트 11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1400m고요. 1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저는 8번만 미래영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아주 취입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1200에서도 취입을 해서 들어온 마필이고 이번 경주 1400을 맞았습니다. 또 취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마필 강하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클린업 조이하고 맞짱을 떴으니까 클린업 조이는 지금 서울 말 중에서 가장 센 놈입니다. 근데 그 클린업 조이를 갖고 있는 마방이 31조예요. 클린업 조이하고 클린업 천하 이 두 마리의 일군마의 기둥들을 갖고 있는 마방이 지금 쇼교 정지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하고 거의 대등한 경주력을 보여주니까 미래영웅도 높게 봐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 여행 갔다 온 말이 출전하고 있죠. 외국 여행 갔다 온 말이 청구인데 본인이 2번을 입상을 하면서 잘 호흡을 맞췄던 글로벌 퓨전을 놔두고 3번을 문세인 기수한테 주고 본인은 청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국물을 먹고 와서 이제는 한국 애들하고 뛰는 게 틀릴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난번에 청구하고 미래영웅이 같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11월 22일 날. 근데 청구는 그동안 뭐 어디가 아팠던 것도 아니고 나가서 다 외국 여행 갔다 오면서 강자들과 한번 겨뤄봤던 그런 레이스의 흐름을 아마 서울 경마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청구를 저는 세게 보고 있습니다. 뭐 8번 미래영웅, 그다음에 청구, 예전 11월 22일 날 경주처럼 둘이 손잡고 들어오기를 기대해 보겠고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뭐 현장 컨디션을 찾아야 되겠고 혹여 청구가 또 그래도 공백을 갖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컨디션 점검까지는 현장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컨디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두 마리를 설명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요일, 일요일 방송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숭숭한 서울 경마장 분위기 빨리 속전속결로 결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부진 끌어봐야 서로들 다 힘드는 거니까 죄를 진 게 분명하면 속전속결로 빨리 결론을 내고 깔끔하게 정리들 다
시키는 그런 일이 됐으면 하고요. 그래야 또 경마장이 한번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또 죄가 없다면 빨리 복귀시켜서 다시 마방 가동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당연히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또 나머지 경마 일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